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님하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체에서 지금 작성한 보고서,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 정권의 처형과 안매장, 지금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이 단체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리고 유명한 이런 단체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는데, 2018년도인가요? 굉장히 큰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상을 받으신 거죠? 미국의 이제 비영리 조직으로 이제 국제 민주주의 운동, 어떤 인권 운동, 자유 확산 운동을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NED라고 통상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NED. 네.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인데 전미 민주주의 기금. 근데 네. 미국이 땅덩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전미민주주의 기금 또는 민주주의 진흥재단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 이런 프로젝트 제안서를 내고 기금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는데요. 이 기금의 사실 대부분 원 출처는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오는, 또 달리 보게 되면 미국 시민들의 세금이 저희에게 들어오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미국은 이제 양당이죠. 공화민주. 그래서 양당이 초당적으로, 한국과는 너무 다릅니다.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힘을 써야 될 일이라는 인식이 그러니까 뭐 있기 정권에 때문에, 뭐 상관없이, 네. 정권이 바뀌든 상관없이. 네. 네. 저희가 2015년 4월부터 이 기금 지원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뒷받침이 된 것을 보면은, 그때는 오바마 행정부였었고요. 네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이렇게 다른 저렇게 해서 흔들림 없이 미국의 초당적인 의회 지지가 있는 한은 저희 활동은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유럽 의회든지 유럽 지역의 또 다른 또 펀드를 받아서 좀 더 다변화시키는 건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저희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어떤 뭐 대북 지원 단체라든가 탈북자 단체라든가와는 달리, 그러니까 국내 어떤 지원은 없고 거의 지금 해외에서 네. 조성된 어떤 펀드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지금 이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런데 이제 왜 저희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멀리하느냐 하는 부분은, 한국 정부는 우리가 뭐 익히 봤듯이만 뭐 보수 정부 또는 뭐 또 막 북한과 가까워진 정부 뭐 이런 정부 들어설 때마다 엎치락뒤치락 바뀔 때마다 그렇죠. 단체들의 지속성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워낙 더군다나 더한 것은, 이제 저희가 하는 조사는 굉장히 민감하고 북한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할 조사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이 남북한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저희 두 정부가 네. 저희 조사를 탐탁치 않아 하고 회방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 방해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검찰을 뭐 강제 수사를 하게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대부분 정부가 준 돈을 빌미나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어떤 일들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한국 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아야지, 저희가 한국 정부를 오히려 잘못했을 때 네.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정당하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러다라는 진정성도 알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미국에서 오는 기금 같은 건 자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희가 투명하고 돈을 깨끗하게 집행을 하고 또 이제 감사를 또 받고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자율도도 굉장히 높고, 조사의 보고 내용이나 결과가 이래야되는 일절의 간섭이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어떤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보조금 하게 되면은 네. 정말 셀 수 없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너무 많고요. 남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는 네. 그런 분위기 조성도 많이 하고요. 아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북한 인권 주간인가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을 끊어서 사실상 힘들어진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이런 의미 있는 민간기금을 단체네요. 받았죠.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조사 이외에
탈북민들이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조사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고 알리는 일을 조선일보에서 기금 출연해서 그 국민적으로 모금했던 네. 통일과 나눔 네, 그 지원으로 네. 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게 네네. 국내에서 이제 민간 기금이고 시민들이 모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인 것이 네.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 상을 받은 것은 2018년도 전민민주주의라는 네, 이 뭐라고 단체에서 주는 네, 네. 어떤 상 이름이 뭐죠? 상 이름이? 그 디마크러시 어워드라고 해서요. 민주상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NED 민주주의상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 네. 수상자로 이제 저희 단체하고 네. 뭐 국민통일방송이라는 대북 민간방송, 네.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가장 오래된 단체, 또 이제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성호 대표라고 해서 그 네네. 야구 청년 네네. 결국 청년들 그룹 네네. 4개 단체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각각. 네. 근데 이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받으신 건가요? 네, 저희는 조사기록 전문 네. 단체로서 어떤 역량과 또는 그 영향력을 이제 높이 평가받았죠. 사실 단체가 시작되고 이 프로젝트 진행된 지가 2년 남짓한 곳이 받은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네, 수상이었었고 네. 저희도 뭐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그 상을 주고 저희를 후원하는 이 NED라는 곳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혁신적인 방식으로 더 이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조사 기록의 방식이나 접근법을 바꿔놓은 그 공로가 지대하다. 그리고 이 매핑이라는 기술이 굳이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이런 촘촘한 조사가 피해자들이 네. 참여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바꿔놓았다. 네. 이것이 단지 북한에 대한 조사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조사 기법과 방식을 네. 창안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뭐 조사라는 게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 네. 어떤 신뢰성을 네. 담보를 하려면. 근데 조사 방법에 대해서 워낙에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이 조사 방법을 뭔가 글쎄 과학화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가들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보고서가 그만큼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온 보고서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각국들의 반응들이 좋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가요?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 미 국무부에서도 뭐 코멘트를 한 게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보고서를 전 세계 동시에 배포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네. 뭐 책을 찍어서 나눠준 방식이 아니었었죠. 왜 전 세계 동시 배포를 6월 11일에 했냐면은 전 세계 통신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구석구석으로 다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 로이터, AP 또 한국에서는 연합뉴스 통신사 통해서 모든 언론으로 확산된 거죠. 10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약 300여 건 정도의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었고 네. 그 중에 한 70여 건 정도는 예전보다는 훨씬 뭐 좋았던 겁니다. 국내 언론들이. 물론 이제 아쉬웠던 것은 뭐 KBS, MBC, SBS 이런 곳들은 네네. 일절 관심을 들지 않았죠. 네. 하지만 이런 기회도 생기고요. 네. 그랬는데 이 보도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더 반향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북한에 어떤 관심이 높거나 북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한 부분인데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맨 첫 반응이 저희 독일 그 자문위원 통해서 온 내용이 독일의 인권 특사가 있습니다. 독일 외교부에. 네. 그 인권 특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 보고서를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외교부에서, 독일 외교부에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네. 내용이 제일 첫 번째 낭보가고요. 같은 날 이제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내외신 기자들이 통일부 브리핑 때에 질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일에도 보도량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통일부 대변인에게 이 보고서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 입장 요청을 했더니 대변인이 보고서는 읽지 않았고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만든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죠. 아니, 거꾸로 된 것 같네요. 독일에서는 아주 열심히 네. 보겠다라고 하고 네. 열심히 봐야 될 우리나라 네. 통일부에서는 충분히 예측을 예상을 했던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고마웠었습니다. 네. 저에게 바로 알려주기도 했고. 네. 그런데 저희의 관심사는 사실 뭐 물론 그에 대해 가지고 그날 이제 뭐 바른미래당에는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바로 하면서 이 보고서의 의미, 중요성을 개인상으로 알리기도 했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저랑은 한 번도 일면 적이 없는 분이긴 한데 전희경 의원이 네네네. 자유한국당 대변인으로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외면하라고 항고할 수 있느냐라는 논평이 나왔었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당들은 아무 없었지만 그거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저희의 관건은 진짜 주된 관심은 북한의 반응이 언제 나올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의 반응이 쉽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정하기 싫겠죠. 네, 이거 논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저희 보고서를 발표한 2, 3일 후에 미국의 소리 방송, VOA. 네, VOA 방송에서 미국 국무부의 대변인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특정을 하면서 그랬더니 물론 이제 미국도 북한하고 사이에 또 어떤 핵 협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답변을 회피할 만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 중대한 이런 인권 문제들 심각하게 보고 있고 계속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네. 일종의 지지성 발언이 보도가 되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그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됐을 때 노동신문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북한의 반응, 노동신문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보고서, 저희가 낸 보고서나 저희 단체의 이름은 일절 거명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 노동신문의 반박 논평에는 처형이나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단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 정부가 미국이 더 인권 유린국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을 너네나 향한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희하고 뭐 하등의 관련성이 없는데 네. 미국 대변인실의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어떤 그 대외 선전 조직, 대내 선전 조직, 선전 선동 조직들에서 저희 보고서 때문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뭔가 의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뭐 한국 내에 저희가 그전에 갖고 있었던 주한 외교 공간들, 이제 어떤 외교관은 제가 밝히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네. 유럽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외교관들이 연락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보고하고 본국에서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그 가을 겨울이 되면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 보고서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네. 것이다. 그런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해외 보도도 많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독일에서도 반응 나오고 미국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아까 영국 의회에서 네. 무슨 아마 네 조만간 또 그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이 아마 미국의 소리 보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각국 입장을 모으고 있는 기자분이 계세요. 네네. 저희가 바로 이제 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유용하게 기여한 영국 정치인이 계십니다. 네. 그 엘턴 상원 의원이 네. 저희 보고서와 저희 단체명을 언급을 하면서 영국 정부의 입장 질의를 했고요. 네. 영국의 현 외교 차관, 네. 아마드 외교 차관이 또 역시 저희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고,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북한의 사형제, 어떤 사형제 중단, 네. 유예 선언 관련된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 촉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근데 단지 이제 사형제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 차관의 말 중에 중요한 것이 유엔 총회 결의안이라는 걸 특정해 줬다는 겁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실제로 실무선에 갖게 되는데요. 유엔 총회는 전 세계에서 일종의 권위를 부여한 정치적인 기구입니다. 네. 정치적 기구라는 말은 같은 말인즉 힘이 가장 강한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과 여름, 가을까지 갈 때는 유엔 인권 이사회 인권 문제를 간정하는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 지금 현 과정이면은 이 문제가 가을,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정치적인 권위 기구를 가진 유엔 총회로 상정되는 결의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보고서가 북한에 대한 어떤 압력과 또는 실제 행동 조치
강화하게 되는 뭐 그 행동 조치를 중엔 뭐 제재들도 포함이 되기도 네. 하고요. 뭐 인권 제재 이런 것은 지금 핵 제재나 이런 그 국제 불법 행위 제재에 비해서는 별로 안 쓴 카드입니다. 인권 제재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뉴욕에서 나오지 않을까. 또 그것이 또 더 강하게 나오도록 저희도 뉴욕에 가서 가을에 활동을 할 계획을 두고 있고요. 지금 지난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있었고 거기서도 어쨌든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정치 수용소에 대해서 뭐 네. 없애라. 어쨌든 이런 뭐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네. 9월부터 이제 유엔 총회에서 지금 네.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는 게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뭐 독일, 영국, 네. 미국 이런 데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지금 굉장히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보고서 자체가 지금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말 활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북한한테 어떤 인권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직접 가셔서 어떤 의회, 네.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어떤 네. 뭐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네, 유엔 총회에서 이제 그 이런 인권단체나 비정부 기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사이드 이벤트라고 해서 병행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국의 외교관들이 다 집결해 있는 곳이 그 기간인데 네. 관심 있는 나라의 외교 대표들을 초대를 하는 병행 행사를 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행사를 열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유엔 내에선 유엔은 이제 각국 정부 간의 어떤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 행사를 주최를 하는 그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민간단체 행사를 하는 국회의원실에서 주최를 해줘야지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기존에 생각할 수 있던 것이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 정부는 항상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북한과 뭐 지금 뭘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결연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밖에 없다고 그전에는 보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 보고서가 나가고 나서 유럽 각국들의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유럽 각국들이 저희가 열려고 추진을 하는 이 병행 북한 인권 회의를 공동 주최를 해주는 나라들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네. 같이 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엔 빌딩 내에서 열 수 있는 유엔 건물 내에서 열 수 있는 이 그 브리핑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 건물 밖에서 열 수 있는 회의도 뉴욕이라는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뭐 뉴욕 타임즈라는 유세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도 있고 각국의 미디어들의 가장 역량이 있는 특파원들이나 주전들이 다 거기 직결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보고서를 서울에서 내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죠. 전 세계 온라인 동시 릴리스를 했을 뿐이고요. 네. 뉴욕에서 저희가 더 깊은 브리핑과 네. 북한에 대한 이해 관계자, 전문가들, 영향이 있는 정책 수립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해서 북한을 더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찾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북한에는 저희는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이런 공개창이 아니라 사형제 전체를 중단하는 일은 북한은 하지 않을 체제인데 그러면은 북한의 일단 그 처형을 정당한 논리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서 사형제를 집행하는 절차와 근거, 인원 규모, 처형한 사람들의 시신이나 이런 것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증거, 북한 쪽이 제출을 해서 반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 반대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관련된 통계를 내놔라. 네, 뭐 이런 그렇게 이미 요구를- 여러 나라들이 묻기 시작을 했고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하고 외면을 하고 답을 하지 않게 되면 북한은 이런 인권 문제 전체 문제들에 대한 것을 북한이 스스로 시인하는 반박을 하지 않으면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통상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 정권은 굉장히 매력적인 지도자로 자꾸 이렇게 비춰지고 싶어서 네네. 서울에 한국에서 그렇고 홍콩과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야시장을 다닌다라든지 그거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뒷모습에 변함이 없는 북한 체제의 어떤 포괄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이미지나 어떤 체제 이미지를 세탁하고 싶어하는 것이 제동이 걸리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정권의 체제의 정당성은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은 정상국가인 척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해요. 뭐 투자자 유치, 뭐 어떤 건설 개발, 인민의 삶을 뭐 살핀다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를 대내외적으로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왜냐면 사람들의 관찰자들, 외부인들의 시각은 기대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실망감은 더 커집니다. 북한 정권의, 김정은 정권의 철저한 부담이 된다는 거 분명하고요. 북한이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나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 또는 어떤 개선의 요구들 계속 무시로 일관을 하게 되면은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과연 김정은 체제가 지탱이 되고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는 답을 내놓고 해결 방법을 가시적으로 믿을만하게 내놔야 되는 순서가 된다는 것이죠. 하긴 뭐 이번 홍콩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을 정상적인 어떤 나라로 생각하다가 중국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네. 사실 이런 인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네. 다시금 환기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되게 중요하네요. 어쨌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 그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UPR 그 회의에서도 사실은 전 국가에서 다 질의를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질의 내용에서 그냥 이산가족 언급하고 비핵화 뭐 잘 해달라 얘기하고 인권 문제는 거의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어떤 관심, 별 기대를 하시나요?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한 어떤 반응 아니면 네. 그간 벌어진 일들을 봤을 때는 사실 기대를 이제 놓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박근혜 정부 맨 마지막 해에 통과가 됐고,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기록센터를 하나는 통일부 산하에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에 따라서 국가적인 미래가 달려있는 일들은 계속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통일부 산하에 만들어진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자문위원을 몇 번 고민을 하다가 맡게 된 이유가요, 미래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1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도 1년을 더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열의를 보이고 이제 이 문제는 우리 통일부에서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또 실제로 일을 잘했던 관료들이 있었는데요. 네. 물갈이가 됐죠. 네, 정부가 바뀌면서 다 바뀌고 소장도 바뀌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들도 다 교체가 되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와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달을 뒤로 밟고 있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보고서를 내지 않느냐?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세금이 투입된 일이고 통일부에서도 스스로 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약속을 한 일들까지 다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심각한 문제다. 직무유기이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부처의 직무유기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상부의 압력, 눈치 그런 것들이 작용하느라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대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 여러 단체들이나 또는 이제 뭐 어떤 정당 구분 없이 또 알려나가고 있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법대로 하기로 되는 것들이 이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국민 여론, 언론의 여론 또는 어떤 법적인 다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또 저희 한편으로는 국회에 이 문제들을 쟁점화시켜서 올려놓아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책임을 지거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국정감사장에 불러내어서 따지고 묻고 고칠 부분은 바로 잡게 하는 일도 해야 되는 네. 상황이라서 네. 이제 한편으로는 뉴욕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걸 바로 잡는 일도 해야 되는 두 가지 부담은 있는데요. 네. 어떻게든 진척을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보고서는 나왔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근데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뭐 정치권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가까운 뭐 5.18, 뭐 심지어 저 동학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네. 인권 참상, 네. 인권 유린, 어떤 포갑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것도 같은 동포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해외보다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 나라에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네. 혹시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심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사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문제는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입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거예요. 알고도 외면하고 못 본 척을 하는 거고 숨기고 감추는 거고 미루는 건데요. 관심이 없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 많은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면하는 문제가 문제인 거고요. 의도적인 외면이고요. 정치적인 외면인 거고요. 그게 정당의 이익, 어떤 통치 그룹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덮고 무시하는 건데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 좋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외면한다고 치면은 우리 자국민 문제, 이거 외면하는 거나 이거 덮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요. 납북자들, 국군포로들, 이 문제를 그대로 감춰주고 덮어둔 상태에서 평화협정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는 피해자를 생각한다고 대통령이 대내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이중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생명, 송환 이 요구조차도 외면하는 정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 이미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고요. 비단 실망을 하고 비단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부가 그런 와중에 회피하는 와중에라도 무엇이라도 한마디씩을 정당한 이야기는 나오도록 저희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고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것이고요. 정권이 잘했고 못했고는 결국 투표와 선거로 심판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몫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상적인 판단에 맡길 일이고 저희는 저희 일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뭐 북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들 또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고통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살해당하고 처형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글쎄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보수 우파 진영 이 자유를 지향하는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좀 앞으로도 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의 이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